가스기능사 실기필답형 시험 2021년 1회 시험입니다. 이게 가스기능사의 필답형이 생기고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까요? 다음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27도에서 압력이 100kPa에서 부피가 2L였던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를 압력이 200kPa로 2배가 된다면 부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는지 묻는 문제인데, 보시면 온도는 첫 번째 온도 27도라는 정보는 있지만 압력을 받은 후에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온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가정이 들어가는 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지만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온도가 동일하고 대신 압력이 변하죠. 압력이 변할 때는 법칙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따라서 100kPa이 2L일 때 200kPa는 부피가 얼마인가라고 계산하고 싶지만 뜬금없이 0.101.325kPa를 양쪽에 더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100kPa, 200kPa이 절대압인지 상대압인지, 절대압인지 게이지압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의 그냥 우리가 부르는 압력은 별 말이 없으면 게이지 압력이에요. 별 말이 없기 때문에 100kPa, 200kPa이 게이지 압력으로 생각을 해서 게이지 압력은 이러한 보일의 법칙 중에 넣을 때는 절대 압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계에 의해서 100이 게이지 압력이고 101.325가 대기압인 거죠. 그래서 대기압을 양쪽에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원활한 답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답안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답안에 있는 계산 과정에는 100 더하기 101.325 나누기 200 더하기 101.325를 2 곱하기 2 부피를 곱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수식만 적으시면 되고요. 답은 반올림까지 하면 1.34리터. 문제에서 부피의 리터 단위를 제공했다면 굳이 단위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법칙이 적용되었느냐?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이슈는 온도가 변하는지 어떤지 정보가 없다는 이슈. 그것보다는 100kPa, 200kPa이 절대압인지 게이지압인지 없어서 그게 혼동이 있는데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2021년 1회에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그때도 약간 시끌시끌했는데 이 문제가 또 나와버렸네요. 문제는 거버너의 사용 목적을 쓰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거버너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 거버너가 정압기입니다. 정압기의 사용 목적을 쓰는 문제였어요. 정압기의 사용 목적 크게 세 가지로 규칙에도 나옵니다. 감압, 정압, 폐쇄 세 가지에서 감정폐라고 합니다. 이게 대략적인 정압기의 구조도인데 1차는 입력이고요. 2차는 출력입니다. 1차는 도시가스 회사고 2차는 우리 사용자, 우리 가정이나 산업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고압으로 보내주잖아요. 고압으로 보내준 것을 사용자에게 저압으로 보내주는 기능, 즉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어주는 감압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압력을 허용 범위 내의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압 기능. 마지막으로 2차 측에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 가스를 공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 밸브를 완전히 폐쇄해서 압력의 상승을 방지하는 기능, 폐쇄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은 꼭 암기하세요. 감압, 정압, 폐쇄. 자, 문제 간단합니다. 발화점이 무엇인지 쓰는 문제예요. 발화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발화 온도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흔히 발화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발화점은 연소하는 최저 온도입니다. 점이 온도라고 했죠. 연소를 개시하는 최저 온도, 최고 온도일 수 없잖아요. 최저 온도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점화 원이 없이 스스로 연소를 개시하는 최저 온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굳이 우리가 점화원, 그러니까 불꽃을 튀기지 않아도 스스로 연소를 개시합니다. 그것이 발화점이고요. 발화라 가지 말고 자연 발화 현상 이렇게 연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반대말이 아니고 유사한 말로 인화점이 있습니다. 인화점은 역시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 이 부분은 동일한데 다른 점이 이거죠.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개시하는, 연소를 스스로 개시하는 온도인데,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꽃에 의해서 연소하는 온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화점은 자연 발화, 자연적으로 불이 생긴다, 점화원 없이 연소한다는 것으로 연상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 제어 용어를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시퀀스 제어의 정의를 쓰는 문제예요. 시퀀스, 그야말로 영어인데 좀 우스운 게도 영어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시퀀스가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하는 것을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기계들이 시퀀스 제어가 되고 있어요. 가령 교통 신호기,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순서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교통 신호기가 대표적인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습도계의 종류를 쓰는 문제인데요. 이후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습도계의 종류.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습도계죠. 모발 습도계입니다. 모발이 뭐죠?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습도가 변함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바늘이 움직이도록 하는 대표적인 아주 원시적인 전통적인 습도계가 모발 습도계고요. 그 외에도 건, 습구, 온도계. 건과 습은 마르고 습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 습구, 온도계. 그 다음에 전기 저항으로 습도를 측정하는 전기 저항식 습도계. 그 다음에 광전관식 노점계. 노점은 이슬이란 뜻인데 역시 습도계의 종류입니다. 광전관식 노점계. 다음은 단순 법령에 따른 수치를 적는 문제입니다. 용기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이게 뭡니까? LPG 가스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LPG 가스통을 이용해서 LPG 가스통에서 가스통에 호스를 연결합니다. 호스에서 가스렌지까지 불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셀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길이의 제한은 3m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식당에서 LPG 가스 사용하시면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3m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제 해설 하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